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우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여름이 오기 전에 줄기 및 뿌리 관리를 통해서 예쁘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이 나울뿐만 아니라 모든 다육이는 나이가 들어가면 앙상한 줄기만 남으면서 잎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. 그 원인은 뭘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뿌리가 노쇠화되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 상태를 꼭 1차적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화분 속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나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나울뿐만 아니라 분갈이 하기 전에 꼭 줄기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줄기를 보면 목질화가 진행됐고 중간중간에 공중뿌리가 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. 공중뿌리가 난다는 것은 화분 속 안에 뿌리가 가득 차 있거나 더 이상 뿌리가 화분 속 안에서 퍼지기 활동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 전에 줄기와 잎 사이사이를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렇게 앙상한 줄기만 남아있는 가지 같은 경우는 더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. 지금 특히 줄기가 힘있게 곧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줄기가 있는 반면에 축 처지면서 늘어지는 그런 다육이가 있는데, 지금 영상 속에 핀셋으로 보이는 부분 보면 줄기가 벌써 물러가지고 고사된 그런 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, 이런 줄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게 되면 다른 줄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줄기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. 지금 줄기를 자른 모습이고요. 지금 보면 벌써 무름병이 진행돼서 다 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여름이 오기 전에는 다른 줄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온이 높아지는, 그리고 고온다습한 장막 기간이 오면 이 부분으로 해서 곰팡이병이 생기거나 다른 줄기로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줄기가 있다 그러면 잘라주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고 잎 사이사이에 검은색 이물질이나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피신 다음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화분에서 다육이를 분리해 가지고 뿌리 상태를 잘 살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아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제가 분갈이 한 지가 1년 6개월 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고 영양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늦었다가는 살릴 수 없는 그런 길에 접어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분갈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울을 화분에서 꺼내고 난 후에 뿌리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린 다음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분갈이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나울을 화분 속에서 분리한 모습입니다. 역시나 뿌리가 가득 차 있고 새 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. 예전에는 다육이를 심을 때 좀 화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흙을 많이 사용했는데, 요즘은 예전처럼 흙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화분에서 이 흙이 물과 접하면서 굳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흙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분갈이 용토에 일반적인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좋은 재료를 섞어 펄라이트, 훈탕 같은 거를 섞어 가지고 얘네들이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갈이 용토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.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3월까지는 뿌리를 많이 건드려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물을 주는데 부담은 없지만 5월 이후부터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높아지거나 갑작스럽게 장맛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기 전에 과도한 물을 주게 되면 제대로 활착을 못한 상태에서 더
이 다육이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지금 하루 지나서 지금 이 나올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. 이렇게 줄기와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. 일주일 지나서 물을 주는데, 물을 주고 나서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진짜 내몰면 죽습니다. 강한 햇살보다는 베란다 안이나 그늘이 약간 져 있는 그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 다육이를 놔둬야지만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요. 이 뿌리가 빠르게 내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, 너무 강한 햇살에 이 다육이를 놓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질 못합니다. 많은 분들이 햇살이 많아야 다육이 뿌리가 잘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오히려 고온 다습한 장마 기간에 더 뿌리가 빨리 내린다는 것은 다육이를 오래 키운 분들이라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 풍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를 분갈이 했다 그러면 그런 회복 시간도 짧습니다.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충분한데, 이렇게 줄기가 무르거나 앙상한 줄기만 남아있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회복 기간이 아주 깁니다. 보통 그래서 방그늘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둔 다음에 잎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일조량이 많은 곳에 옮겨가지고 잎 모양을 만들거나 색감을 만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한 햇살에 놓아야지만 잘 크는 줄 알고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분갈이한 다육이, 특히 5월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에 내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뿌리가 빠르게 내리려면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, 그리고 뿌리가 너무 화암속 안에 있는 흙이 너무 거칠면 이 뿌리가 내리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, 오늘 소개해드렸던 분갈이 용토 사박토를 이용한다 그러면 뿌리가 빠르게 내리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 뒤쪽에 있는 다육이들이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분갈이한 모습들입니다. 어떤가요? 풍성하게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저 뒤쪽엔 풀까지 나오네요. 전체적으로 11월에 방울복랑귀 같은 경우는 동영종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분갈이를 한 거고요. 이런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, 지금 온슬로우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잘 잡았고,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육이는 초록색 얼굴이 강합니다. 그리고 풍성합니다.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야 오래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